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리트크 백화점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빠르게 엑기스만 뽑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와니쌤 완성교실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열정만은 넘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네, 여기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 네, 블로그 이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작년부터 시작한 거군요. 제가 연수 첫 데뷔를 24년도 10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다 24, 25년도의 일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 강사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강의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일단은 하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얘기 짧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듀테크와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저는 그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에듀테크를 좀 다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에도 에듀테크는 이제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서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들이 이제 나오는 게 우리 흔히들 말하죠. 퍼실리테이터라던가 이제 큐레이터 이런 것들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발판 받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고치키에 의한 스캐폴딩 네,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역량 중심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냐면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거, 변화 대응력, 이것들을 좀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봤던 게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대에서 배운다라는 내용에서 보면 황대 응. 선생님이 저거를 끄셔야겠는데 잠깐만 또 잠깐만 있어. 응. 조용히 해. 이거 안 될까요? 저 음소거를 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이제 삼파술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미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내부의 지식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이제 노련한 산파가 아이를 꺼낼 때 이렇게 이제 드리블 하면서 조금 조금씩 아주 꺼내는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직접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끌어내게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한 명이고 아이들은 3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하기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듀테크를 쓴다면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여겼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조 챗봇을 많이 쓰는데요. 이 미조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삼파수를 구현한 건데 여기 예시들을 좀 보시면은요. QR코드 스캔 하나 혹시 드릴게요. 네, 혹시라도 체험 한번 해보실 분은 이거 체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드렸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프롬프트들을 좀 어떻게 짰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즉답식을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츠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해주죠. 근데 답변을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요. 좀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스무고개 진행하듯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챗봇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이제 학생이 대답을 또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자님의 교육 보시면요. 공자님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실제로 공장님은요,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같은 질문이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다르게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개별화된 답변을 하는 거죠. 우리 이 교육에 대해서도 이 개별화된 내용들, 진짜 중요하게 많이 다루잖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명에게 그 개별화를 하는 사이에 나머지 29명의 아이들이 이제 개판을 치고 있죠. 학교 현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 챗봇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그런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이제 제자백과 탄소 중립 조언인데 이것도 한번 링크 드려볼게요. 또 나중에 체험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은 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사상가들, 뭐 공자, 노자, 묵가, 한비자 각각 있는데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사상가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묵가를 골랐고, 네, 여기 묵가를 골랐고, 여기는 이제 노자를 골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비자 고르는 것처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 다른 답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윤리교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잘 못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얼굴을 실제 딥페이크 사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하였습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실제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환각률,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예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챗GPT에서 이제 이순신이 12척으로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에 사용했던 배는 항공모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이제 챗GPT가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팩트체크 사용법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활동하면서 이제 오류 내용도 찾고 수정 내용도 찾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른 에드테크 사용법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에크연에서 만들었던 이 에드테크 마켓맵을 잘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이제 여기 어떤 에드테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겨울방학 때 연수를 이제 130개를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일일이 다 찾아서 보고 유튜브랑 이런 거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다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적용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좋았던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에크연 선생님들은 워낙에 에듀테크 전문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에 대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서 실제 제가 수업에 적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이 에듀테크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인사이트 얻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 파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카인즈 내용인데요. 이제 1억 1천만 건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다양하게 우리 이제 기사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네, 이 비카인즈에서 진행을 해서, 제일 좋은 게 저는 이거일 것 같아요. 형태도 분석해서 이제 뉴스 분석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탐구학습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개념 기반 탐구학습부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주로 아이들 탐구시키면은 탐구 주제 진짜 잘 못 잡거든요. 특히나 독립변이, 종속변이, 이거 찾으러 가면은 거의 절망적으로 못 찾습니다. 자, 그럴 때 아이들이 관련된 기사들을 쭉 검색하면서 이제 이 기사와 연관된 단어들을 직접 하나하나씩 찾아보기도 하고요. 키워드를 나오죠.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기사들도 이렇게 함께 봄으로써 아이들이 아, 지금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핫한 이슈구나, 어떤 것들이 관련된 키워드구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비카인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비카인지 AI도 굉장히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카인지 AI가 이제 RAG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챗GPT와 다르게 이 비카인지 같은 경우는 출처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저희 챗GPT는 사실상 출처 안 주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할까 책임 없는 쾌락? 그런 느낌처럼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아무 뻘소리 다 나오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비카인즈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처까지 제공해주면서 물론 이제 기사가 오보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잘못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기사들을 이제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출처들을 확인하면서 환각률이 굉장히 낮게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출처를 클릭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도 좋았어요. 이 밑에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기가 질문한 거 내용 추가로 보다가 이런 게 있나 하면서 더 검색하면서 관련된 주제를 더 심화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대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기 음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대 선생님 음소 네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계속 나와서요, 황대 선생님.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그거 되려나? 잠깐만요. 전체 그거 표시가 음성 그거를 못하나? 그거를 할 수가 없네요. 모두 음소거 자동으로 설정하기가 안 되군요. 네,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 많이 했는데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기본적으로 구글 아이디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아니라 그 검색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 추이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또 지역 설정, 시간 설정, 카테고리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궁금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점이 검색어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연관성 찾는 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상관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글 트렌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데이터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탐구 주제 잡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찾으면서 이거랑 이거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찾아보기 용으로 좀 흥미를 가지고 보기 용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좀 구매를 할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트럼프와 연관성 보면서 여기 딱 올라가는 이 포인트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미국 대선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들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에스크 스마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문 만들 때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에드테크인데요.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 만들어 볼래? 하면은 어때요? 애들 질문 잘 만드나요? 한번 선생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질문 잘 만든다. 숫자 1 써주시고요. 어림도 없지. 우리 애들 질문. 예, 진짜 더럽게 못 만든다. 숫자 2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선생님들 의견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 질문 잘 만드는지. 한번 의견 좀 쳐주시겠어요? 열심히 질문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쵸? 쉽지 않습니다. 애들 질문 못하고요. 저도 학교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애들이, 선생님, 마지막에 저기 물음표 붙이면 질문 아닙니까? 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이 에스크 스마일을 쓴다면 아이들의 수준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요. 일단 압도적인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회원가입할 필요 없고 로그인도 할 필요 없죠. 이게 가장 큰 벽인 것 같아요. 에스크 쓸 때.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바로 이제 즉시 쓸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피드백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질문까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요. 예, 여기 질문 하나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 수준 레벨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레벨,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자꾸 이게 바뀌냐? 죄송합니다. 여기 지 맘대로 움직이는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질문 수준 3으로 분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레벨이 총 1부터 5까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블룸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우리 교육학할 때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뭐 이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질문을 더 심화하고 창의적이게 만들기 위해라고 하면서 PDF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면서 예까지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의 질문은 더욱더 심화되고 깊어질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줍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찰떡입니다. 네. 여기서 계속 읽어볼게요. 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가 향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한 상황을 추가하고 조건부 구조를 사용하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해 주는 거.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낼름하고 그거를 또 바로 넣죠.
네, 그렇게 넣으면은 그 다음 질문은 레벨이 4로 업데이트 돼 있죠. 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밑에서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더 하면은 이제 레벨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피드백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연습하게 되면은 질문의 수준이 점점 좀 높아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듬 만들잖아요. 그 같은 모듬에서 이제 패들렛이랑 연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질문부터 해가지고 이제 단계 나오죠. 그래서 점점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앞에는 낮은 단계고 애들이 하면 할수록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끔 해서 전체 모두먼 모두가 이제 5레벨 달성하는 경우 모듬 제일 먼저 하는 팀에 뭐 이제 간식 주고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처럼 경쟁 붙어가면서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애들이 기본적 질문을 던져도 레벨 3이나 4까지는 줍니다.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레벨 1밖에 안 나와요. 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에스커스마일 추천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조차 없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죠. 네, 그래서 패들릭과 연계한 내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이제 공공 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있는 학교의 특수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은요, 농어촌 지역입니다. 읍이에요, 읍학교. 예, 읍학교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많이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농어촌 지역이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지속 가능한 교육, 교육적 불평등, 그 SDGs 그 부분에 껴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걸 이제 비카인지나 구글 트렌드에서 여러 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걸리는 기사나 단어가 폐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나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니까 읍단위와 하더라도 폐교는 걱정하지 않는데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쪽 이런 쪽은 지금 폐교하는 학교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문제의식이나 연구 동기 이렇게 잡는 모습까지도 아이들이 직접 보고요. 목적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변수를 찾았죠.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찾았는데요. 이거 찾는데 비카인지를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폐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들을 계속 검색한 거죠. 비카인지 AI랑 하면서 인구수가 폐교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밀도가 폐교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이동률이 폐교에 영향을 미친다. 1인당 평균 소득이 폐교에 영향을 미친다. 학원 수가 폐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그 통계 놀이터, 코시스 거기서 이제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돌립니다. 상관관계. 예. 다들 교육 통계 배우셨죠? 상관관계. 예, 그 공분산 해가지고 예, 그 R 계수에서 그 1.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어느 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찾아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결 방안까지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직접 했습니다. 예, 제가 있는 학교는 누누이 말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에듀테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례 볼게요. 자, 군함도 관련돼서도 아이들이 했던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이제 질문 만들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식 추출하고요. 해결 방안 마련하고 실제 실천하는 내용까지 연결하게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통해서 이제 애들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만들기. 그거를 이제 문제 의식을 정하고요. 해결 방안 정하고 실천 내용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2는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변화 대응력, 뭐 문제 해결 능력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에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먼저 AI 챗봇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챗GPT 관련된 챗봇입니다. 이제 독도의 날 관련해서도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은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설명하라고 하면은 잘 설명 못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독도 한국 땅 아닙니까? 이것만 하고 왜 그러면은 그냥 한국 거예요 이러고 말죠. 여기 계신 한번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저 같은 역사 선생님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역사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좀 어려우실 텐데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5가지.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숫자 한번 1 쳐주시겠어요? 예. 아니시면 숫자 2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선생님들 어느 정도이신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의견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하기 힘드신 거죠? 네, 네, 쉽지 않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아이들이 좀 지식을 재구성해가지고 본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만든 걸로 해가지고 도쿠 다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쿠 같은 경우는 이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외교부에 있는 자료를 딱 따와서 지식으로 해서 학습시켰고요. 다케는요, 다케시마. 일본이 이제 다케시마가 이제 일본 땅인 이유 정리한 거 이제 외무성은 진짜 무서운 게 한글 버전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들어가서 싸워봐 라고 시킨 거예요. 예, 들어가면은 이제 처참히 말립니다. 다케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케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이악 물고 싸우죠. 애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거 상품도 줘요. CU 편의점 쿠폰 준다 해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저 이제 교직원 분들한테도 걸고 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쿠랑 싸우는 것도 해요. 자, 도쿠랑 싸울 때는 이제 그 독도가 다케시마 일본 땅인 이유로 우리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서 뭘 배우냐면 아, 일본이 있다는 소리 할 때 이렇게 반박하면 되는구나 애들이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식을 최대한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러면 게임처럼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챗봇을 활용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고요. 또 이게 아시다시피 챗봇이니까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답변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개별화된 내용. 네. 그런 학생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앞에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강의식으로 백날 설명하는 거랑 이거 아이들이 지식 세우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거 체험하실 거면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이거 찍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실제 가능합니다. 접속해서. 자, 미조 챗봇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미조 챗봇 제가 이제 1987이면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특히 역사 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상황들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미조 챗봇의 장점 부분을 꼭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챗GPT는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챗봇은 저는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좀 위험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시다시피 챗GPT 챗봇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애가 그걸 통해서 어떤 헛짓거리, 헛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조는 정말 교육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헛짓거리 하는 거를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애가 이따위로 말합니다. 싸가지 없게 말해. 참고로 미조는 욕은 못 써요. 이거 욕이 아예 안 쳐집니다. 물론 이제 이악 물고 우리 그 게임 채팅할 때도 욕 쓰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C 하고 1 하고 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숫자 1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나오긴 하는데 자 그렇게 이악 물고 할 거 아닌 이상 웬만한 그냥 욕설은 이제 안 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쓸 경우는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이 싸가지 없게 말해봐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해요. 전체 성적을 약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가지고 성적을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대상으로 이제 그 챗봇 쓰실 거면은요, 미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애들 학습시켜서 이제 6월 3일 날 저희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거 대상에서 우리 지역의 이슈투리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학습시켜서 공부시켜서 지들이 현재 문제에 연결시켜가지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입장, 노자 입장, 묵자 입장, 한비자 입장. 이거 그냥 고대 사상가로 써서 그냥 과거의 역사로 죽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이거를 이 사상가의 정책을 빌려서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도 해봤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이제 김연아 선생님이라고 저랑 되게 친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에게 허락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더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쟁점 정하고 하는 거 학습지까지도 해가지고 정리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챗봇 해가지고 저런 것도 있어. 탄소 중립 문제 해결책. 이 과학 동아리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이제 바나나 껍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니까 얘가 막 해결책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책 안 걸 가지고 직접 해봅니다. 그래서 챗봇이 제공해준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면은 비료로 재생산할 수 있고 얘네는 이제 그 모종 틀 같은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안 썩고 엄청 쓰레기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썩는데 10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끓이고 바나나 껍질을 썩히면은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대요. 뭐 카제인 나트륨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서 학교에서 이제 바나나 이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애들이 모아가지고 직접 그렇게 실험하는 걸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과도 연결도 했습니다. 자, AI 이미지 만들기 볼게요. 저는 리튼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 개수 제한도 많고 하는데 리튼이 뭐 무료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든 이제 결과물인데요. 이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얼굴을 닮은 달력과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날짜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얼굴과 그때 있던 사건들 네, 정리해서 네, 이렇게 스티커까지 직접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한 대금 약 35만 원을 홀로코스트 단체인 그 더 펠로시 코리아에 직접 기부까지 하면서 이 내용을 신문에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사실 중학생들이 굿즈를 만들어 봤자 얼마나 팔리겠어요. 퀄리티가 조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에드테크, 생성형 AI 이것들을 활용한다면 정말 아이디어와 의지만 있다면 정말 고퀄리티의 상품들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창의력이랑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것만 잘 키워서 가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생성형 AI들이 뚝딱하고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결과물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떡 메모지랑 스티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즉, 고양이를 이제 빗대어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고양이만 보시면은 암수 구별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암수 구별은 직접 이 모양을 넣어야만 구별되는 건데 이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암수 구별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암수, 그러니까 남성, 여성 차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본질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그걸 판매했습니다. 고양이를 빗대서 표현한 양성평등 굿즈고요. 여기서 얻은 수익금도 그 성폭력 예방 사무소의 아이들이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아이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실천으로까지 이어나가는 방식을 다 했습니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해서 진행했고요. 아이들이 이거 방법 익히고 만드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든 결과물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농어촌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꽤 할만하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거든요. 러우 전쟁 그 종전을 기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서요. 이거를 이제 키링이랑 배지랑 그 마스킹 테이프를 만들어서 판매했고요. 여기서 판매한 대금은 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이제 다치신 분들 적십자사가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도 진행을 했고요. 자, 드림 AI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요.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해 가지고 그림 생성해 주는 건데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홀로코스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히틀러죠.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히틀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홀로코스트나 이 히틀러 나치의 만행들은 어린 학생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는 거를 문제점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이들은 동화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글 없이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그림책, 동화책 모드처럼 해서 만들어서 이 홀로코스트의 잔인성, 나치의 만행들을 알리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 책 출간해가지고 그 아동 그 도서관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 나눔 진행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AI로 사진 만들어서 블로그 만들어서 이런 사건들을 알릴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죠. 제 캐릭터로.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에드테크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 꽤 재밌게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거를 학교 경영에 썼어요. 다인인 다이소의 배지. 그 아시겠지만 이 배지 공모전에서 제가 그 1등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등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폐로도 만들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오토 드로우는 잘 아시죠?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까지 만들어주는 이 친구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떨 때 많이 썼냐면은 되게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남학생들 많잖아요. 네. 걔네들 제 안타깝거든요. 얘들이 그린 걸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기본 스케치 그리거나 할 때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음악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노 많이 쓰시는데 선생님들 수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오 신기하다 훌륭하다 하지만 이게 딱 세 번 하고 나면 급격하게 떡락하거든요. 아이들이 흥미가 짜게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로 엮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챌린지를 합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애들이 직접 노래에 맞춰서 만든 거에 춤추고 이렇게 인스타 게시물에도 올리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챌린지 엮어서 하니까 굉장히 생명성이 오래 가더라고요. 재밌게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됐고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런 AI 해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주 4.3 관련해서 이제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가진 그 상상력,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프롬프트만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았던 게, 아이고, 방금 여기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빨갱이 폭도 꺼져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캡컷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다들 주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난리라고 이야기 많이 듣지? 그런데 정작 우리 같은 민간 그래서 방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해서 들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분짜리 쇼츠에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쇼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1분만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했고요. 클로버 더빙해서 딱 그 릴스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던 거라서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 뭐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에드테크 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예시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니 스튜디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메타휴먼 해가지고 진행한 건데 이거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선거 관련된 거랑 연결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일주일 앞두고 진행했던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그 선거에 그 부정선거 연결되면 큰일 나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호 다 이제 가나다라 마법사 했어요. 숫자 1, 2, 3, 4로는 절대 안 했습니다. 하다 큰일 나죠. 만약에 기호 1번이 이겼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선생님이 뭐 기호 1번을 뭐 지지하네 뭐네 이딴 소리 나올까 봐 네, 가나다라 마법사하고 이제 당도 다 바꾸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메타 휴먼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타버스로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스터를 클릭하면은 공약이랑 같이 해서 정리해서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영상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 당의 대통령 후보 기호나 김종국입니다. 혹시 소리는 들리셨나요? 소리가 지금 안 들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매끄럽게 해서 공약들을 직접 나올 수 있는 후보자 연설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프롬프트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예, 진행을 했습니다. 아, 들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투표소 들어가서 아이들이 직접 기표해보는 연습까지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 다음번 대선에 직접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뭐 디제잉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투닝 많이 쓰시죠. 예, 프롬프트 입력해서 그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풍도 고를 수 있고, 뭐 투닝 해가지고 이제 웹툰도 그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닝 보드 써가지고 패들릿 대체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자유자재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나 생각은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너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좀 구체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하는 식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 4.3 그걸 가지고 표현해서 해봤던 겁니다. 미니 캔버스 뭐 다 아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다. 네, 북크리에이터는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 직접 출간했는데요. 보시면은 북크리에이터가, 여기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안내 일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당시 모습들이랑 해서 AI 활용해가지고 그 당시 모습들 이렇게 이제 구현해가지고 전자책 출간 이렇게도 이어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클리포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채점해서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때도 좀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하이러닝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클리포가 그 결과물 나오면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수행물과 채점 결과를 보시면 피드백 내용이 진짜 구리게 나와요. 예. 여기 보면은 잘한 점, 보완할 점이 진짜 구리거든요. 이거 애들한테 주면 절대 이거 보고 이해 못 합니다, 애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수준이. 네,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피드백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얻어가셔야 되니까 요 챗봇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리스크 티칭에 있는 형식을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그로우 포인트, 글로우 포인트, 글로우 포인트, 그로우 포인트, 원더링 포인트로 해가지고요. 학생 이름 넣어가지고 그 뭐야 클리퍼나 하이러닝에서 그 근거 있잖아요. 쫙 긁어서 넣기만 하면은요.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예시 그냥 긁어서 넣어볼게요. 아이고 이게 만자가 넘어서 잘리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잘한 포인트, 이제 글로 포인트, 이제 그로우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원더링 포인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깊이 있는 학습할 수 있고, 마지막에 칭찬 보따리 쫙 뿌려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거의 울죠. 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 같은 경우는 세특까지 써주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세특 쓸 때도 저거잖아요. 포인트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이 100개니까 상관없긴 한데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은 크레딧 없어서 저는 그거 긁어서 이 과세특으로도 돌려요. 이 과세특용 챗봇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네. 여기다가 이제 채점 근거 아까 클리프에 있는 거 긁고 아까 피드백 내용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냥 긁어서 넣으면은요. 제가 상중하 수준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일 잘하는 애 있잖아요. 걔는요. 이런 거 역량 가졌다고 어떤 역량 뛰어나고 최상 수준 다시 써주면 이렇게 최상 수준 해가지고 다시 또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씨, 어떻게 40분이에요? 저 시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뒤에는 그냥 그림 쫙쫙 보고 넘겨둘게요. 죄송해요. 시간을 오버했네요. 이제 메타버스 뭐 이렇게 이제 했고요. 다양하게 하고요. 잽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방탈출도 진행했고요. 설문조사는 잽퀴즈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잽퀴즈 진짜 핫하잖아요. 예, 파일 넣어가지고 자동 만들고 저도 요 부분이 좋더라고요. 최성보 하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세뇌시켜서 통과시켜야죠. 요 유사 문제 생성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거 해가지고 계속 풀게 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 저 아주 좋습니다, 이거. AI 유사 문제 생성하면은요, 하위권 학생이라던가 네, 최성보 통과하기용으로 아주 훌륭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친드주된 유튜브에서 제가 거꾸로 수업했던 거 영상도 유튜브 직접 다 넣어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거 보고 공부하는 것도 가능했고 뭐 학습 자료까지 넣어가지고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제 스키즈 아주 좋았다라는 거고요. 카웃도 이제 게임에서 하는 건데 원래 이것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애매하게 돼서 우리 게임은 네, 체험을 못 하겠네요.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이 게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만 네, 카웃 굉장히 재밌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요즘에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노트북 LM. 이거 이제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출퇴근 시간이 좀 길어요. 제가 집이 파주고 학교는 김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왕복하면 1시간 반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IB 관련해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MIP나 이런 거 정리 쭉 넣어가지고, 어, 이거 아시죠? 그 음성 파일 해가지고 팟캐스트 만들어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가고, 뭐 심층이의 보고서 해가 정리해서 뭐 IB 배우기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저런 거, 그 애들한테도 이런 거 써줘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애들 거가 요거겠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죠? 비상교육 중등 역사 해가지고 그 학교 거 책 집어넣어줍니다. 학교 책 집어넣어줘가지고요. 그러면은 요게 그 음성 소스도 만들어줄 뿐더러 이제 타임라인 짜잔 이렇게 순서 들여서 쫙 해서 애들 공부하기 쉽게 타임라인 하고요. 중요 인물의 등장인물 따로 정리해줍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역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역사가 아닌 타 교과에서도 요거 쓰셔서 해주면은 교과서 집어넣고 하시면 애들이 아주 행복해하죠. 거의 행복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니까 뭐 유럽의 형성 문화 변화 따로 나오고 그 르네상스의 흐름에서 이제 학습 가이드를 짧게 짧게 해서 이 내용 핵심 정리 보이세요? 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다. 애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드맵 체크해주면은 이제 마인드맵 타고서 애들이 요거 클릭하면서 그 마인드맵 있는 내용도 지가 공부하게끔 이제 진행해주는 신세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팟캐스트가 사기거든요. 팟캐스트 노래 음성 틀어주는 게 팟캐스트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음성이 나오려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로 봉건제가 등장하는군요. 네. 자료에서 보니까 죽음과 봉신 사이에 쌍무적 계약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던데, 역사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핵심 키워드 딱딱딱 들어가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기에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요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쇼폼을 여기서 음성 만들고 음성으로 영상 따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 식으로도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도 좀 도움되고 내 공부용으로도 좋은 걸로 해서 무료로 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씩은 무료로 만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제 여기 그 완성교실 오픈 카카오톡 톡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많이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아니시면은 제 유튜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 제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여기 제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친구 추가 이런 거 이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늘 관련 내용 해가지고 네 궁금한 점이나 내용 해가지고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제 후기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욕을 써주셔도 되고요. 네,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 좀 많이 써주시면 제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 안에 하겠다고 제가 지금 너무 허겁지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5분이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아, 네, 출석부 떴네요. 네, 저 이건 공유 중지해야겠군요. 일단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거나 뭐 네, 저기 SNS 네, 구독, 좋아요, 팔로우, 네, 이웃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후기가 네, 저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 꼭 추천드립니다. 저 진짜 저걸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사회정사 학습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이비랑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어떻게 인증샷 하나 찍어도 되나요? 아, 네네. 인증사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 인증샷 하나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얼굴은 전부 다 이제 모자이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너무 제가 후다닥해서 좀 애매하시면은 제가 이거 지식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지식센터에서 3시간으로 하니까 네, 지식센터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